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고덕 강일 3단지의 사전 예약에 약 2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는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집값이 급락한 지역 위주로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목동 아파트에는 매수세가 늘며 수요자들이 주택 가격을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수도권인 인천을 포함한 3곳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준을 낮추고 심사 절차를 바꿨지만 관리 지역은 늘어나 미분양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향기가 느껴질 때 봄이 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계절 중에 봄은 좀 유독 짧아서 정말 더 아쉽고 또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체감 온도는 그래도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봄을 알리는 매화나 동백꽃, 산수유들은 벌써 활짝 펴서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작된 봄 제대로 만끽하시고 또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은 저희가 대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합니다. 가장 높은 기온으로 보면 20도 가까이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큼 다가온 봄 날씨 느끼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세종국토개발의 김원주 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국토개발 김원주 부장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봄 나들이 가실 이런 준비도 많이 하실 건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고 성공적인 투자를 끌고 갈 수 있게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저 마시고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부동산 상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즐겨야 하는데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담겨 있으면 정말 마음껏 즐기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좋은 계절이죠.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부동산 지역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투자자분들은 갭 투자에 나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투자해 볼 만한 서울 지역을 좀 분석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오늘은 김원주 부장이 어떤 지역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좀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 용산에 있는 후암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용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분들께서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용산은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금액대는 4억 이상을 투자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들은 8억 이상의 투자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아직 3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지역이 있는 후암동을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과거 정책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정책이 흘러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용산 전체의 개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요.
2001년도 이제 경제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용산 부도심 재개발 시동, 여기 보시면 2001년도 3월 18일 기사입니다. 2001년부터 용산은 재개발에 대한 이런 개발에 대한 내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내용이 연결된 부분인데요. 용산 부도심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역부터 해갖고 용산역에 이르는 100만여 평의 땅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그 서울의 부도심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역 일대에 철도 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21만여 평에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 용산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좀 상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산 미군기지는 기지 이전 후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서 도심 속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한다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용산의 큰 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계획에서 이제 기초적인 계획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로 확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1997년도에 발간되었던 2011 도시기본계획 이 내용인데요. 그 당시 서울시장이 고건시장이었어요. 그 당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개의 생활권 중심에 대응하는 신도심을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그 중심에는 용산과 청량리 이렇게 왕십리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한 새로운 활동의 중심지로 구축하겠다. 향후 급성장할 서울 내부의 잠재력, 신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이 그릇을 받아줄 수 있는 용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기본계획에서조차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다음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10년도에 방금 2001년도에 발표했던 그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수정했던 내용인데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제가 오늘 후암동을 추천드린다고 했던 그 블럭입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지정이 됐고 이제 정비창 부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이제 획지가 7개 획지로 나눠져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구역들도 나눠져 있고 일부 지역들은 이제 민간 개발로 진행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도 24년이면 이제 앵커 부지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도 들려지고 있고 많은 정권들이 변하면서 이 정비창 부지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슈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거의 정책들과 23년에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용산공원이 이제 앞으로 가장 용산 개발의 주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북부 역세권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발 내용이 나왔고 국제업무지구 이 부분도 이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제 용산의 주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부지 개발과 수송부 부지 개발 이제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런 호재들과 주변에 아직 노후 주택 지역들, 이제 노후화된 주택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용산공원의 이제 조감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이제 센트럴파크 같이 대규모 이제 공원으로 개발이 될 건데요. 이 공원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용산공원은 아마 서울에서도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용산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너무 용산에 개발을 하는 호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단락단락 이제 구분해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북서쪽에 이제 서계동이랑 청파동이 위치한 지역이고요. 이제 남서쪽으로는 원효로 쪽, 그리고 남동쪽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남동과 이태원이 있는 지역이고요. 북동쪽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후암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단락단락 설명을 드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내용들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용산 북서쪽에 위치한 서울 북부 역세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 북부 역세권을 기준으로 여러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있고요. 북부 역세권을 개발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역 이제 유유부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이제 확정이 됐고 도심의 강북권 첫 마이스 시설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이스 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강남의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와 같은 그런 컨벤션 센터가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 서울시와 코레일, 한화 컨소시엄이 이제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13년간 필요했던 이제 내용이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왔다는 내용과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호텔과 오피스 시설 그리고 뭐 판매 시설 등 컨벤션 센터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삼성역의 코엑스가 서울역에도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제 서울역에서 개발에 어떤 호재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KTX라든지 GTX라든지 여러 교통 호재가 많은 서울역에서 이런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이제 각 지역으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강남이라든지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유동 인구도 많아질 뿐더러 상주 인구도 많아지는 걸 떠나서 이 안에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서울 도심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기준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이쪽에도 이제 재개발 예정지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보시면은 서계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근에 2차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었던 구역인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이 많고 뭐 개발을 진행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이런 내용들만 있는데 현재 이쪽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래도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최소한 한 6억에서 8억 정도는 잡아야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갖고 바로 이제 이 위치에 위치한 서울 역세권 개발인데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보다는 먼저 앞서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개발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이 좀 적은 지역이라서 좀 관심을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이쪽도 지금 현재 그 가장 낮게 잡혀 있는 투자 물건을 들어가려면 4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층 개발로 진행을 하고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이쪽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청파 2구역 신속통합기획 처음으로 뽑혔던 지역인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청파 2구역에서 이제 조금 더 잔여 부지까지 확장을 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도 투자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쪽도 서계동 신통기획처럼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이제 뭐 착공 제한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금은 최소한 비용으로 한 6억에서 8억 사이 이쪽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파 1구역인데요. 청파 1구역은 18년 정도 전부터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최근에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90% 동률로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아무래도 청파 1구역이 이쪽 북서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쪽에 투자하시려면 최소한 8억에서 12억 정도 투자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단 주거지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위에 이제 재개발 주거지역의 재개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숙대 주변으로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그런 부분이고요. 남현동 업무지구까지 한번 같이 표시를 해봤는데 남현동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이제 상업지로 구역을 지정했던 곳이에요. 이쪽도 지금 투자금이 만만치 않고 물건도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투자금 8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린 것도 벌써 투자금이 4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음 지역을 보시면은요. 용산 남서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용산공원 주축으로 이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개발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국제업무지구와 현대차
이제 현대차 4호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어떤 식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지구의 조감도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약 15만 평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용적률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에 이쪽에 상주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 같은 경우가 한 16만 평 규모로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거든요. 그 인구보다 이쪽이 훨씬 더 개발이 더 높게 그리고 인구의 밀집도도 훨씬 많게 될 거라서 아마 예상 인구는 한 10만에서 15만 이상이 상주 인구는 10에서 15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기본계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산을 국제화를 시키기 위해 이제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 이런 이제 거점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 이로 인해서 뭐 용산공원과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고층 빌딩의 이제 관광 산업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서울 도심의 이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주변으로 이제 그 주거와 업무 이제 복합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핵심적인 축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 현대자동차 4호기 앞으로 R&D 사업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 이 지역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관심 깊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D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드론 사업이에요. UAM 사업이라고 해갖고 현재는 이제 이런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서비스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미래의 차세대 산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현대자동차에서도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아무래도 한강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를 하려면은 물 주변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요. 그 용산 남서쪽으로 해갖고 재개발 지역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금액대는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효창공원 주변으로 해서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있고 남영 역세권도 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 기준으로 이제 제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투자금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 구역으로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한 이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쪽 내에서도 이제 투자 열풍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내용이 있고요. 5억 들어가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의 개발과는 역세권 개발은 좀 고층 개발 이런 고밀도 고층 개발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효창공원 아래 이제 원효로 2가 쪽인데요.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쪽은 아마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청산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좀 해결이 된 다음에 이쪽은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효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신속통합 기획을 지원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실입주라든지 투자 비용이 한 6억에서 8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세를 잡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효로 상가도 결국은 신통과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전체 통합 개발로 모아타운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통합은 좀 쉽진 않을 거고 각자 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업무지구 옆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원효로 상가 4가 지역 중에서는 이쪽도 투자 가치로서는 상당히 각광받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효로 4가 모아타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쪽도 투자를 하시려면 원룸 기준으로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산역 북측, 이제 신용산역 북측의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0층 이상의 고층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1,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에서도 이제 이미 관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곧 고층 아파트로
이제 고층 아파트 업무 시설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들도 아마 한 5년 안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호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용산 남동 쪽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쪽 개발에 관해서는 이제 그 용산공원 주변으로 이제 수송부 부지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개발 호재라고 있고, 이쪽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용산의 가장 부촌인 지역입니다. 강남과 가격도 어느 정도 거의 강남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강남과 거의 견줄 만한 그런 지역인데,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재건축,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고, 이쪽도 용산공원이 개발되고 나면은 가격이 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구역이 관리 처분을 이제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수송부 얘기하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용산의 남동 쪽에 있는 이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따봉 마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송부 부지는 이제 따봉 부지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산공원이 개발이 되고 한남동가의 이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 수송부 부지는 여기 보시면은 전략적 개발 가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 및 전략 가능을 유도하겠다, 전략 기능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개발해서 공원과 이제 한남동과의 이제 한남 뉴타운과의 이제 연계되는 부분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개발되고 나면은 좀 더 매끄러운 이제 공원과 도시와의 매끄러운 부분의 기능성으로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부촌이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 한번 금액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속통합계획에서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지만 실입주를 해야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같은 경우 이쪽에서도 한 6억에서 8억 정도로 가격이 잡혀 있고요.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형 평수의 이제 아파트들도 있고 최고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투자하시려면 평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대 높은 그런 부촌을 형성하고 있고,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려면 보통 한 20억 정도 들어갔었죠. 이제 이쪽도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더 붙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용산 남쪽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부촌으로 형성이 됐고 용산공원이 완성된 다음에 더 이제 발전이 될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투자를 하시려고 들어가도 이제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려고 최소 비용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후암동이 위치한 용산 북동 쪽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도 워낙 가까운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남산과 용산공원을 끼고 있는 이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쪽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남산 조망과 용산공원 조망을 두 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타운하우스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특별계획구역과 이제 동호암동 이제 1, 2, 3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서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후암동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게 특별계획구역이고요. 오른쪽이 동호암동.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이전을 하고 미 대사관이 이제 용산공원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교육청이 들어오고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면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하고 어떤 게 좋아지는데라고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상주 인구가 많아지고 주변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요, 위성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서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동호암동 1, 2,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서후암동부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였다가 10년 후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됐던 내용인데요. 획지 1구역부터 해갖고 7구역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 6획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4, 5획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의 특징을 보면은요. 후암동의 가장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게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아무래도 높이 지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한 지역이었고 낙후된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쪽은 이제 최고 18층까지 높이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후암동은 20m까지밖에 그러니까 5층 건물 이하로만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서후암동은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고요. 이쪽에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한 12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암동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좀 비용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산공항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되면 이쪽도 추천을 드리는 후암동 지역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하는 동호암동입니다. 이제 용산공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최인접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좀 3D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남산 조망과 용산공원 조망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후암동 같은 경우는 1, 2, 3구역으로 나눠졌다고 했지만 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고도 제한을 적용을 받더라도 일부 완화가 되면은 최근 얘기 나오는 게 소월로길로 해갖고 90m까지는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거든요. 똑같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후암동 쪽에서 아마 사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쪽이 조합으로서 아니면 재개발을 했을 때 이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후암동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용산에 대한 가격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암동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아직도 3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지역이 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요. 용산 전반적인 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후암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좋다. 가격대가 저렴하게 측정이 돼 있구나. 이런 내용 보실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그 고도에 대한 부분을 좀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맡겼는데 고도 제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면 좋을지 고도 제한을 풀어줘야 될지 이런 부분의 용역이 23년 11월 올해 11월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은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적용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맞물려서 이런 용역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이쪽 후암동 쪽에는 이런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후암동은 최근에 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제 재개발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후보지에 들어가지 못해갖고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제 착공 제한 이런 부분이 걸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입주를 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도 제한이 풀리고 나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워낙 길었기 때문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20년 동안 흐지부지하게 지나갔던 용산에 대한 개발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발표가 됐고 그만큼 가격이 반영이 돼서 예전에 1, 2억에 투자했던 물건들도 벌써 이제 4억에서 8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용산 시대가 곧 다가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기본계획도 이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계속 용산을 중심지로서 부도심으로서의 발전을 하겠다는 내용들도 계속 발표된 것도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서울의 중심 용산민족공원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그럴 지역입니다. 용산에 이제 미군 부대가 철수하는 시점을 2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뭐 전후반으로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그게 되고 나서는 이제 용산은 더욱더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재개발지가 완성되는 10년에서 15년 후에는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 지역지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됐고 구역 지정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계속 추천드리는 거고요. 용산을요. 그리고 동호암동은 아직 이런 재개발 지역 내에서도 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과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지역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용산을 꼽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과는 차이가 조금 있어서 용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산의 미래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3억이라는 비교적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 후암동 지역을 좀 분석해봤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상담 해보고 싶으시거나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김원주 부장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 직접 부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떤 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려요.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좋다, 이런 물건을 투자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 1:1 대면 상담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는 전은성 대표님과 저 김원주 부장이 여러분의 이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5분만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 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선착순으로 5분 정도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좀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접수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간도 역시 무료 상담 전화로 고민 상담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문자로 주신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087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여유 자금을 3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이문동에 청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장안동의 아파트를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약이냐 지금 당장 매수냐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요즘 그 청약 시장이 생각보다 뭐 인기가 없을 거라고도 하는데 청약이 완판이 되면서 둔촌주공이라든지 이제 장애동의 레디언트 이런 게 이제 청약이 완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청약 시장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파트 시장을 보면은 금액대가 좀 내려가서 급매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문동과 장안동 지역적인 부분들 한번 설명드려보면서 이제 문자 주셨던 이제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문동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문동은 지금 3개의 분양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분양가는 보통 한 9억대 후반에서 10억이 좀 안 되게 이제 가격이 잡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문동의 장점을 보면은요. 일단은 청량리역이 개발이 되면서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장위동부터 해갖고 이문동까지 청량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뉴타운식으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점점 살기 좋아질 거는 틀림없는데요. 이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보게 될 건데 분양가액이 상당히 좀 낮게 측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가까운 장인 뉴타운이랑 이제 이문동에 있는 이제 일부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금액대가 아마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아니 30평대 기준으로 한 9억에서 10억대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청약을 받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마진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한 1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문동을 이제 청약을 고민하게 될 거고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쪽에는 일단 학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석초등학교라고 이제 사립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무래도 학군 위주의 수요가 많긴 하지만 좀 제가 장안동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문동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보고 이문동도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장안동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 내에서도 청량리와 장안동 쪽에만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층 개발할 수 있는 고층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청량리 쪽은 이제 고층 개발로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이 잘 됐는데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회사가 들어오고 장안로 쪽에는 이제 오피스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체계적인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유효 이용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들도 워낙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노후도가 많이 망가져갖고 이 지역들 빌라로 자리 잡았던 이 지역들도 아마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없고 확장성이 없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요. 장안동의 가장 큰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량리나 이런 쪽보다는 학군에 대한 위치가 이제 워낙 좋게 잘 되어 있고 교통은 뭐 1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 그래도 장안평역 5호선이라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문동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문동을 추천해 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문동 쪽 청약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내가 청약을 들어가서 그 안전마진을 좀 더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제 중간에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전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자녀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이문동 쪽이 좋은데 결국은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둘 중에 선택은 이문동이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장안동이든 이문동이든 결국은 청량리역의 개발과 이 청량리역에 대한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뻗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려면은 최소한 뭐 한 3억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비용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전농동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런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는 매매가 9억까지 이제 대출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농동에 아직 개발되지 않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도 한 5억에서 7억 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보다 대출이 좀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데 실거주하시면서 주변에 청량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시세 차익을 좀 더 노려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동대문구에서는 그 장안동 쪽보다는 일단은 앞으로 좋아질 이문동 쪽을 추천드리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전농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두 지역 중에서는 이문동에 손을 들어드렸지만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얹어드렸거든요. 전농동에 앞으로 아파트가 될 만한 곳에 미리 좀 선점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함께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잠실 LC에 전세로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30평대 살고 있는데 네. 전세로 이제 거주하는 동안 금매입수면 좀 잡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올라서 막 27억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못 사나 이렇게 좀 포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 좀 떨어지더니 19억대까지도 거래가 되고 해서 저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한 17억쯤대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다시 한 21억 위로 거래가 올라가서 네. 이게 바닥 찍고 오르는 건지 음. 아직 뭐 금리도 높고 좀 불안한정한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돼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는 잠실 엘사 아파트를 이제는 좀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이걸 매수해도 괜찮은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네. 엘사 아파트는 자녀 때문에 오게 되셨나요, 혹시? 네, 맞아요. 네. 이쪽에 살고 계시면서 일단은 뭐 전세로 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매수까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신문 기사에서 16억일 때 살려고 했는데 20억까지 올라갔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네, 아, 이제 똑같네요. 많이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대장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어요. 혹시 이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이제 네, 네, 알고 실제 있어요. 거주를 해야지만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요. 6월 달 정도면은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내용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네, 예. 6월이라 그러더라고요, 유- 부동산에서. 네, 맞아요. 6월 정도면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매입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쪽에는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월세 수입이라든지 전세 수입, 워낙 학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가격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잠실에 있는 종합경기장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이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 코엑스와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이 코엑스 주변과 해갖고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잠실까지 이제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잡혀가고 있어요. 코엑스 앞으로 가도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를 한다고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격 상승의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여기 살면서 야구장 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소음이 좀 있다고 얘기 자주 들었는데 들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동구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소음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스 산업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상주 인구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쪽에서 매매 쪽으로 매매 쪽으로 선택을 하셔갖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청자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반포 쪽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여기가- 거기까지 지금은 좀 여력이 없고요. 네. 네. 여기가 그런 지역이에요. 송파에서 돈이 좀 아. 부족하면은 파크리오나 지금까지 뭐 토지거래 풀려 있던 파크리오 쪽이나 이제 헬리오시티 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잠실 쪽이 가격이 오르면 헬리오시티라든지 파크리오도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거고 여기가 거의 중심이 될 거예요. 여기 살면서 이미 만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쪽 꼭 매수하셔갖고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실거주와 함께 매수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부동산도 다녀오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6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27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은평구 녹번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매도하고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2억을 더해서 둔촌주공 청약을 해볼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이 둔촌주공 줍줍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잠실처럼 이제 둔촌동도 항상 언급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최근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20평대 이제 줍줍 물건이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녹번역에 있는 이편한 이쪽 아파트 쪽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을 한번 보면은요. 20평대 같은 20평대 기준으로 한번 가격을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여기 24평 기준으로 일단 화면에 나온 걸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잠시만요. 20평대 기준으로 자 다시 한번 지도가 잘 작동이 안 되네요. 20평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작동이 잘 안 하는데 24평이 한 7억 6천 정도 하면은 아무래도 이쪽은
분양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에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를 잡고 계시면서 이제 둔촌주공 쪽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쪽도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상급지로 넘어가셔야죠.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둔촌주공이 앞으로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거고요. 지금 이런 줍줍 매물을 갖고 가시면은 가져가시면서도 일단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시는 그런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기, 이 문자 내용을 보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거의 서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거의 북서쪽, 서울 제일 북서쪽에 위치하여 있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림픽공원 이쪽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이 지역 생활권을 이 정도까지 바꿔가면서 이동을 하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하실지 저도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단순히 투자 목적이시라면은요, 지금 거주 생활 환경이 은평구 쪽에 계시다면은 은평구에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서 좀 거주를 하시면서 투자금이 이제 청약을 넣으려면 한 2억 정도 필요하니까요. 그 2억이라는 돈으로 내가 아파트 투자 수익도 보지만 일부 재개발 지역에 2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쪽 둔촌주공을 보셨다고 하면은 강동구 일대에도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갭투자 물건들이 한 2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생활권을 바꾸지 않고 이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면서 재테크 개념으로 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뭐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도 기대하면서 2주택까지는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쪽 이제 강동구 쪽의 재개발 지역도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서울 지역에도 2억대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좀 본격적인 투자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는 거라면 거주지를 너무 멀리 변동하는 것보다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상승과 또 나머지 추가 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는 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최근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그동안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 20억 정도로 아파트를 사야 하는 자금이라면 그 아파트 대신 건물을 하나 사서 내가 살면서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오시거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김원주 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가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아파트를 매각하고 20억이라는 돈으로 보통 20억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로 내가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으로 상담 사례가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번 시간에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다뤄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를 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꼭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원주 부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짧게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는요, 1:1 대면 상담 위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요. 5분 선착순으로 받아갖고 저희 유명하신 전은성 대표님과 저 김원주 부장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6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